안녕하세요. 웨일입니다. 챕터 5강의 복습 강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규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선 챕터 2강에서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챕터 2강을 통해서 기본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챕터 4강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챕터 4강까지 시청을 하셨으면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하는지 개념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챕터 4강까지의 내용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갖춰져야 할 부분이라면 챕터 5강의 내용은 실제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규 강의 영상에서 매매 관점을 3가지 스타일로 분류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매매를 해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챕터 5강은 한량님이 실제로 매매하는 매매 관점을 3가지 스타일로 분류해서 개념을 정리한 강의입니다. 정규 강의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매매에 있어서 한량님이 남들과 다른 뭔가 특별한 비기가 있는 게 아니죠. 아마 그런 걸 기대하고 계셨다면 영상을 보면서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기법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매매 방법들이 전부 챕터 5강의 원리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한량님의 강의 이외에 다른 주식 강의를 수강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챕터 5강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계신다면 다른 주식 강의에서 안내하는 매매 방법을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챕터 5강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정규 강의 내용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투데이 매매는 당일 단타 매매로 접근하는 매매법이라는 점과 기준봉의 종가가 매수와 손절의 기준이 되는 매매법이라는 것 정도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데이 매매는 수급의 연속성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매매법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투데이 매매는 보통 전날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기준봉이 발생한 종목을 다음날 투데이 매매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한 종목은 다음날도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접근한 매매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데이 매매는 장 초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정규 강의에서 한량님이 분명히 장 초반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법이라고 시간대까지 콕 집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장 초반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장 초반을 언제까지를 장 초반으로 볼 건지에 대한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9시 반 이전까지를 장 초반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9시 반 이후부터는 오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장 초반 때에는 모든 종목이 수급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예요. 그래서 수급이 활발하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위아래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은 위로 상승하는 변동성이나 아래로 하락하는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 초반에는 종목의 수급이 활발하다 보니까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는 매매가 투데이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데이 매매는 전날 수급이 강했던 종목은 다음날도 수급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장 초반에는 원래 종목들 변동성이 좋다는 특징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그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날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긴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면서 마감을 했어요. 투데이 매매로 접근하기에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이 장 초반에 이제 전일 종가 부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9시 반 이전에 충분한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투데이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차트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데이 매매로 접근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던 거죠. 장 초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투데이 매매로 접근을 해서 매매를 했다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날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발생한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눌리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캔들 하나만 보고서 접근을 했다면 다음날 투데이 매매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위로 변동성이 살짝 나왔다가 하락을 했지만 전일 종가를 지키고 다시 9시 반 이전에 상승폭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투데이 매매로 접근을 했다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었겠죠. 이번에는 이 종목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이 종목의 경우는 기준으로 잡는 기준봉 캔들이 상한가 캔들이네요. 여러분 정규 강의 영상에서 종목의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형성한다. 이거 기억하시죠? 한량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시가와 종가를 세력이 정한다라는 베이스를 깔아두고 생각을 했을 때 상한가 종가는 평소 다른 종가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데이 매매로 접근했을 때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상한가 가격 밑에서 시가를 형성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가격 위로 다시 주가를 회복시키고 나서 일정한 상승폭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1분봉으로 봤을 때 종가 라인 밑에서 시작을 했지만 종가 라인 밑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종가 라인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매매법인 거죠. 투데이 매매는.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점은 투데이 매매는 무조건 종가 라인 근처에다가 내 매수 평단가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전날 종가 라인 근처에 내 평단가를 맞춰서 거기서 이제 시세가 분출했을 때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투데이 매매하고는 살짝 다른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매매는 돌파 매매 방법이지 투데이 매매가 아니에요. 투데이 매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투데이 매매는 전날 기준봉 종가 라인 근처에서 지지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매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일봉 차트 상으로 연속해서 3일 동안 양봉을 만들어낸 종목이네요. 이날 흐름을 봤을 때에는 투데이 매매에는 적합하지 않은 흐름인 거죠. 근데 이날 흐름을 보면은 투데이 매매에 적합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날이죠. 이날 이렇게 장 막판에 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전날 종가 위에서 시작을 해서 전날 종가 라인을 지키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상으로는 전날 종가보다 갭으로 상승을 해서 밑으로 빠졌지만 종가 라인을 지키고 다시 상승해서 양봉으로 마감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종목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날 있죠? 이날 여기 전날 종가를 지지하고 상승이 나온 이날 이 종목을 투데이 매매로 접근을 했다면 과연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았을까요? 아닐까요? 제 생각은 이 종목은 투데이 매매로 접근을 했으면 수익을 볼 확률이 저는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투데이 매매는 장 초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라고.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이 나온 시점은 10시 반 지나서부터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날 종가 라인을 지지하는 흐름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종목을 장 초반 변동성을 이용한 투데이 매매로 접근을 했다면 아마 이 종가 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 제 물량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흐름 때문에 제가 앞에서 투데이 매매를 장 초반에 하는 매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지나간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분명히 이날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투데이 매매로 접근했을 때에는 수익을 볼 확률이 낮은 종목인 거죠. 이 종목을 지나간 차트 흐름으로 보면 분명히 전일 종가를 지지하고 나서
양봉으로 마감한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데이 매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데이 매매는 장 초반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장 초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고 종목에 접근을 해야지 내가 일관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전일 종가 지지를 보고서 매수를 했는데 장 초반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럼 이 종목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종목 흐름을 계속 지켜보겠죠. 근데 이 종목이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전일 종가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이때는 투데이 매매가 아니라 다른 매매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애초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에는 일단 매매를 종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 흐름을 다시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내가 세운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서 일관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여러분이 투데이 매매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장 초반에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이 종목을 가만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할 때도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데이 매매는 계속해서 장 초반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투데이 매매는 정규 강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매매잖아요. 전날 기준봉의 종가 라인에 깨지면 바로 손절이 나가야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애초에 분할 매수가 아니라 한 번의 매수로 접근하는 매매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예수금의 비중을 전부 사용한 매매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 매수 없이 전날 기준봉 종가 라인에서 매수로 접근하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장 초반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적당히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3포인트 매매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데이 매매와 3포인트 매매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수 비중도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매매하는 시간대도 다르고 접근하는 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종목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내가 투데이 매매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봉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날 기준봉 종가를 지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네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면 장 초반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데이 매매로 접근했을 때 내가 매매 원칙을 지켰다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낮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나간 차트로 봤을 때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데이 매매로 접근하는 기준봉 캔들이 상한가 캔들입니다. 이 상한가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 갭을 굉장히 높게 띄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갭을 굉장히 높게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데이 매매는 뭐라고 했죠? 기준봉 종가 지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일정 구간에서 횡보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당일 단타 매매로 접근을 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았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투데이 매매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이 종목도 기준봉 캔들이 상한가 캔들입니다. 상한가 캔들이 나오고 나서 갭을 띄우고 밑으로 하락하고 나서 상한가 캔들 종가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투데이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 변동폭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 해도 거의 한 8% 정도가 돼요. 이런 8%의 상승폭 중에서 한 2, 3% 정도의 수익률을 챙기는 걸 목표로 접근하는 매매가 투데이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8%의 상승폭을 전부 다 챙길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그래서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3분봉 흐름으로 이렇게 캔들을 만들었지만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나간 캔들만 보고서 8%의 수익을 전부 챙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8%의 상승폭 중에서 내가 적어도 2, 3%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하락을 하는데 상한가, 종가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하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도 다시 한번 상한가, 종가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고서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날 위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었어야 됐다면 여기서 이렇게 시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 정도 부근에서 눌림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갔어야지 이렇게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 종가까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단타 매매를 할 때 첫 번째 지지가 가장 강력한 지지가 되고 두 번, 세 번 그 첫 번째 지지라인 근처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점점 상승의 힘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기준봉이 되는 캔들이 상한가 캔들인데요. 상한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전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종목은 투데이 매매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 초반에 빠르게 다시 전날 종가 위로 주가를 올려놓는다면 투데이 매매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날 종가 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투데이 매매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기준봉 캔들이 상한가 캔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캔들 종가보다 밑에서 시가를 형성하고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투데이 매매로 접근하려고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했는데 장 초반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관종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매매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복습해 봤고요. 다음에는 3포인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3포인트 매매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기준봉과 지지와 저항과 거래량입니다. 이 부분은 잊으시면 안 돼요. 정규 강의에서 거래대금이 발생한 기준봉 캔들이 있는 종목을 3포인트 매매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3포인트 매매를 할 때 3포인트 매매 관점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3포인트 매매에서 이 기준봉 캔들은 매매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기준봉은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니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준봉을 잡고 매매를 했을 때 이거를 차트를 한번 이렇게 당겨 볼게요. 거래대금이 발생한 기준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840억이거든요. 이 거래대금이, 하루 거래대금이 840억이면 충분히 기준봉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포인트 매매로 접근을 하거나 투데이 매매로 접근하거나 어찌됐든 내 관심 종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3포인트로 접근을 한다고 쳤을 때 대부분 이 기준봉을 잡고 뭐 이렇게 3분할 매매를 하던지 아니면 분봉상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뭐 기준봉 이렇게 잡고서 뭐 2라인, 2라인, 2라인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라인을 설정하고 이 안에 뭐 지지라인 형성되는 데에서 매매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 기준봉 안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매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봉 요거에 포커스를 잡아두고 매매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차트 흐름상 이렇게 적당히 눌림이 나오고 나서 내가 지지 라인으로 형성한 라인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뽑아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포인트 매매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기준봉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일정 기간 눌림목이 형성되고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이 차트도 보면 여기 이렇게 거래대금이 발생한 장대 양봉을 기준봉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기준봉으로 잡고 나서 뭐 지금 이 지나간 차트인 걸 생각하지 않고 뭐 이렇게 3분할로 접근했다고, 이렇게 3분할로 만약에 내가 매매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굉장히 많이 봐요. 차트상에서. 그래서 이 기준봉에 집중해서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 기준봉 안에서 기준을 잡고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된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접근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차트를 당겨놓고 봤을 때 이 기준봉 캔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이 가격대 보이시죠? 지나간 차트에서. 그래서
이 가격대는 이 캔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항 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고 정규 강의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의미까지 적용을 했을 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기준봉 캔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라인은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차트 흐름상 이걸 빼고 보자면 여기는 저항 라인이잖아요. 이 저항 라인이 거래대금을 동반한 기준봉 캔들이 나오면서 저항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 라인은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상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돼서 이렇게 지지 라인 근처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3포인트 매매는 이 기준봉 캔들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주가 흐름에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찾아서 매매하는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량님이 정규 강의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매매는 결국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한 매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3포인트 매매는 정확히 따지자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3포인트 매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기준봉이 차트 흐름상 저항 라인을 돌파한 기준봉이 나온 종목을 3포인트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오니까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해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이 종목을 3포인트 매매로 접근을 한다면 여기서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잡고 3포인트 매매를 접근할 수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이 캔들 종가 라인이랑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 뭐 이런 라인 있죠. 여기 이런 라인. 이 라인을 설정을 해 놓고 이 종목이 기준봉 이후에 주가 흐름이 기준봉 종가 위에서 형성될 때랑 밑에서 형성될 때랑 이 지지 라인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3포인트로 접근했을 때 이 기준봉 종가 라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이 종목은 지금 이 지나간 차트 흐름을 보지 말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거래대금이 발생한 양봉을 기준봉으로 잡고 3포인트 매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가 라인에 하나 설정을 해주고 이 기준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항이었던 부분, 이 라인을 체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종목 흐름을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캔들이 아니라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제 3포인트 매매나 투데이 매매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라인을. 이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했다면. 일단 이 부분을 하나 라인을 설정해 놓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항이었던 부분은 여기죠. 이 부분을 설정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나간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투데이 매매로 접근하거나 뭐 3포인트 매매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포인트 매매를 만약에 이 기준봉을 잡고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여기서 일단 매수를 한번 하고 뭐 이 정도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지면 여기까지 기다렸다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항 라인을 돌파된 부분까지 하락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지가 형성되는지 지켜보고 나서 매수를 진입하는 게 3포인트 매매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계속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 이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돌파됐던 지점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 라인이 형성되지 못하면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건 이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이 하락폭을 온전히 다 맞아야 돼요. 이 분봉상으로 나오는 하락폭을 온전히 다 맞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32% 구간 정도 되거든요. 내가 분할 매수를 잘해서 버틴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탈출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밑으로 그냥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봉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3포인트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차트 흐름상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3포인트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봉 캔들에 온 집중을 다 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차트 흐름상 전체적인 흐름에서 매수 라인과 손전 라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차트도 이렇게 기준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캔들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맨 처음 이 기준봉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를 하나의 라인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항 라인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하나 설정을 해주고, 여기 상장 시초가 가격하고도 맞물리는 거 보니까 좀 의미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이 캔들 이후에 주가가 기준봉 종가 위에서 형성될 때랑 밑으로 형성될 때, 밑으로 형성된다면 되도록이면은 이 라인 근처에 오는 걸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거고, 이 위에서 형성되는 거라면 이 정도 근처에다가 주가를 맞춰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거죠. 흘러갔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잡고 다시 매매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캔들은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한 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나온 이후부터는 주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저항을 계속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투데이 매매를 설명할 때 잠깐 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3포인트 매매로 접근을 한다면 여기 하나 잡아두고, 그리고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라인 한 이 정도 라인쯤 되겠죠. 여기 고점, 고점, 고점 한 이 정도 라인 여기까지 잡아두고 그 다음에 3포인트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종목이 분봉 흐름상 이렇게 쭉쭉쭉쭉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눌림 조정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봉 흐름상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도 기준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캔들이 나왔는데, 이 캔들을 잘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3포인트 매매로 접근을 할 거면 여기 잡아두고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하락을 생각하고 이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는 기준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각각 캔들이 있는데, 자, 여기 하나,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항 라인, 뭐 이 정도 라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캔들 이후에 이 위에서 주가가 형성됐을 때 한번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기준봉 캔들의 종가가 깨지고 나서는 이 구간까지는 하락을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준봉 캔들이 발생한 종목을 3포인트로 접근했을 때 이렇게 이 구간하고 이 구간, 이 지지라인 있죠? 이 구간하고 다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기준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종목이 이 라인에서 분봉 흐름상 지지와 저항을 형성할 수도 있고, 이 라인에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봉 흐름상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는 거랑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는 거랑 같은 구간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여기서 만들어진 지지와 저항을 깨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포인트 매매는 기준봉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준봉 캔들을 포함해서 차트 전체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가 베팅 매매 관점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종가 베팅은 다음날 장 초반에 갭 상승을 노리고 접근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 마감 시간 근처에 매수한 종목이 다음날 어떤 흐름으로 마감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장 초반에 갭이 뜰지 안 뜰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는 게 종가 베팅 매매 관점입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날 9시 장 시작을 했을 때
갭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갭 상승을 했을 때 나는 갭 상승의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종가 베팅 매매는 정규 강의 영상에서 다룬 내용 말고는 특별하게 더 중요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강의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종가 베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매매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한 기준봉 캔들을 그냥 장 마감 동시효과에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이 종목이 장대 양봉, 그 윗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도 좋고 윗꼬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캔들이어도 상관없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재료가 있고 수급이 발생한 종목을 동시효과에 매수해서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면 수익을 실현한 매매법입니다. 여기서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 다음날 갭이 뜨는데 저항으로 발생할 만한 부분이 없는 종목을 종가 베팅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캔들이 하나 발생했잖아요.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한 기준봉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항 라인도 돌파를 시킨 캔들이네요.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항 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깔끔하게 돌파를 시킨 캔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캔들의 종가 위치상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라인을 여기 지금 위치에서 이 가격대까지 저항이 될 만한 그런 캔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종가 베팅을 했을 때 갭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의 경우도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발생하고 나서 종가 베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한 이 정도 라인, 딱 저항 가격대에 붙여서 마감을 시켰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저항으로 작용할 만한 캔들이 없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발생한 윗꼬리를 단 양봉 캔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딱 전고점 저항 라인에 붙여서 마감을 시켰네요. 그러면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봤을 때. 그쵸? 네, 이런 종목 위주로 종가 베팅을 하시면 돼요. 동시효과, 장 마감 동시효과 시간에 그냥 깔끔하게 종목 분봉 흐름을 보다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나간 차트로 봤을 때 상한가가 나왔지만 상한가 아니라 이 정도 갭만 떠도 한 3-4% 정도 떴거든요. 이 정도 갭만 떠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볼까요? 이 종목도 자, 이 부분에서 이 직전 저항 라인을 돌파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종가 베팅을 하겠죠. 이거는 다음날 개파락이 일어나더라도 종가 베팅을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일정 구간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고 거래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딱 체크를 해보니까 내가 갭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도 종가 베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이 종목이 이 캔들 다음날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가 베팅은 이 캔들 다음날 갭을 뜰지 갭하락으로 시작할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거래대금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은 중요합니다. 자, 봤을 때 이 부분도 갭이 떠서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다시 한번 종가 베팅을 하겠죠. 왜냐면 저항을 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잖아요. 계속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 이번에는 종가 베팅을 실패한 케이스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종목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딱 일봉의 모양만 보더라도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죠.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당일 단타 매매로 접근을 했다면 수익을 볼 가능성과 손실을 볼 가능성이 둘 다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종가 베팅의 장점이죠.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내가 매매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발생하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매매예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캔들을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내가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날 시초가 부분 말고는 없는 상태잖아요. 자, 이날 시초가 부분 말고는 내가 갭을 띄우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저항 라인을 돌파시켜 놓고 마감을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다음날 갭이 충분히 많이 뜬 다음에 시작을 했네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종가 라인을 여기다가 딱 체크를 해 봤을 때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마감을 시켰는데 차트 흐름상 이전에 저항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종가 베팅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지나간 차트 흐름상 내가 전날 종가에 매수한 가격보다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종가 베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시작하는지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지 이 두 가지 부분만 생각하고서 접근하는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으로 시작했으면 당연히 빨리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계좌를 비우고 나서 뭐 투데이 매매로 접근할 종목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다시 장 마감 시간에 다른 종목 종가 베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루틴을 돌리는 게 맞지 장중에 이런 상승폭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도 앞에서 본 종목하고 마찬가지 비슷한 관점이네요. 일봉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종가 라인을 보니까 이 직전 저항 라인을 돌파시키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갭 상승을 하는데 저항으로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충분히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빠르게 손절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이 영상에서 종가 베팅 케이스로 차트를 5개 정도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3종목 정도는 종가 베팅으로 접근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케이스였고 2종목이 이제 실패를 하는 케이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5개 종목으로 나눠서 종가 베팅을 접근을 한다면 3번은 성공을 하고 2번은 실패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종가 베팅은 한 종목의 비중을 꽉꽉 채워서 몰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면 투데이 매매는 장 초반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3포인트 매매는 기준봉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봉을 포함한 일봉 차트 전체적인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종가 베팅의 경우는 꼭 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복습 강의 영상에서는 각 매매 스타일별로 확률을 높이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